더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침상에 누워있을 때 자존심을 지킬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우리 일이 아닌가. 아, 저는 고객이 건강할 때가 아니라 네. 고객이 많이 아프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모습이 됐을 때 네. 이렇게 병을 낫게 할 수는 없어도 그 네. 자존심을 지키도록 해주는 게 네. 그런 준비를 하게 만들어주는 것, 도와주는 게 네. 우리가 하는 일이다. 네. 보험인이 할 일이다. 네. 안녕하세요. 윤용찬 TV의 윤용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험에 대해서 좀 잘못된 인식이나 특정한 한 분야만 왜곡해서 전달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은데, 보험 자체가 실제 어떤 일을 해줄 수 있는지 오랫동안 보험 컨설팅 일을 해오신 분들을 좀 찾아뵙고 경험을 좀 말씀을 들어서 보험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오랫동안 이 보험 세일즈 일을 해오고 계시는 김영미 선생님을 지금 찾아왔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2005년도 2월부터 현재까지 이 일을 하고 있고요. 아, 2005년부터? 네. 예.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이전에는 간호사 13년 했습니다. 간호사요? 네. 오. 이 일하고 아주 연관성이 있는 일이고. 그렇죠. 병원에서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 보험이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누구보다도 더 많이 경험하고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찾아뵀던 이유가 김용미 선생님 고객분 중에 좀 많이 아프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과의 어떤 그분이 투병하시고 또 보험금 청구를 도와주시고 그 과정에 있었던 일들이 제가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들었어요. 그래서 좀 찾아뵙고 말씀을 듣기로 한 건데요. 어떤 고객분이셨는지 좀 소개 좀 잠깐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지역사회에서 대형 약국을 운영하고 계시는 네. 약사님이셨고, 약사님. 아주 젊지는 않지만은 저랑 비슷한 연배에 있으신 네. 약사님이셨는데, 그럼 20대시세요? 20대는 신체 나이는 아마 한 30대쯤 되시지 않으실까? 아, 그분의. 되게 건강하셨군요. 네네. 그분이 이제 등산, 트레킹, 그리고 테니스는 거의 매일 일상화되어 있고, 네. 스포츠 매니아였어요. 아, 건강하셨겠네요, 진짜. 네. 대형 약국의 이제 오너시고, 네. 본인도 약사셨고. 예. 그러면 정말 그 본인의 건강 관리는 더 잘하셨겠네요. 그래서 운동도 많이 했을 것 같긴 한데. 네, 운동 아주 좋아하셨고. 그런 분들도 아픈가요? 아마 그분은 본인 스스로가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 진단 받기 전까지는. 제가 보장성 보험 추천했었을 때도 네. 그냥 채소만 갖고 계셨고, 그래서 자기는 아플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죠. 그러셨구나. 네. 그럼 이분한테 어떤 병이 온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무래도 암일 것 같다. 근데 이제 서울 병원 가서 진단 받았을 때 바트, 팽대부의 악성 신생물로 진단 받고, 본인도 제가 병문안 갔었을 때 사실은 이 담도 쪽이 예후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첫 병문안을 갔었을 때 내가 많이 살면 2년 살겠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근데 아이고. 본인이 워낙 약사시니까 네. 그래도 일반인보다는 훨씬 더 정확히 많이 아셨을 것 같은데 네. 2년 정도 살지 않겠냐라고 이제 스스로 이제 직감을 하셨다는 거죠. 네. 그래도 그때는 초기라서 그런지 말씀도 다 하셨네요, 그죠? 네, 그리고 수술도 사실은 깔끔하게 잘 되셨다고 하셨어요. 암 수술까지는. 네, 암 수술까지.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사실은 이분의 이제 불행이 시작된 거죠. 수술이 잘 끝났는데 네. 불행이 시작됐다. 네.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방사선 치료하려고 계획을 세워뒀는데 예. 그 사이에 퇴원을 하고 잠깐 집에서 있는 동안에 이분이 이상증후군이 와서 병원 갔더니 뇌경색 진단을 받으신 케이스였어요. 암 수술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혈전이 핏덩어리 같은 거죠? 수술하고 나면 우리가 네. 이제 아무래도 정상적으로 아물기 전까지는 혈전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혈전을 막기 위해서 혈전 용해제를 외과적인 수술을 하고 나면 거의 쓰거든요. 네. 근데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혈전이 생겨서 그 혈전이 뇌에 가서 생겨서 뇌경색 진단을 받게 된 케이스죠. 아주 좀 불행한 경우시네요, 진짜. 그래서 아이고. 뭐 병원 측에서는 이제는 암보다는 뇌경색이 더 우선이다. 그러니까 치료가. 네, 치료가 해서 방사선 치료는 접고 이제 뇌경색 수술을 하고 진행했던 케이스였어요. 뇌경색 수술, 뭐 예를 들면 뭐 막힌 데를 뚫는 수술을 했겠네요. 뇌혈관을. 네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뇌경색 진단 받고 후유증으로 보행장애, 그다음에 왼쪽 편마비 오시고 다행히 이분은 어느 장애는 없었었어요. 그때는. 네, 어느 장애는 없어가지고 그것만 다행이었고 보통 대부분 어느 장애도 오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반쪽 편마비가 오는데 말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케이스였어요. 그러고 나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분은 이제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뇌경색 수술까지 하고 네. 거기서 이제 장기 입원을 못하니까 여기 인근의 재활 전문 병원으로 다시 입원을 했죠. 재활병원으로. 그래서 이제 6개월 입원하시고 장애 분류표 13회 신경 행동 장애에 해당되는 55% 질병 후유 장애를 받으신 게. 질병 후유 장애. 질병으로 장애가 오셨으니까. 네, 뇌경색으로. 예. 어쨌든 55%면 제가 알기로 50% 이상의 장애면은 만약에 뭐 생명보험 갖고 계시면은 보험료 납입도 면제되고 그러지 않나요? 네, 이분은 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어요. 18회 정도 납입하시고 전체 보험료가 납입 면제된 케이스예요. 굉장히 그때 이분이 좀 많이 아쉬워했어요. 제가 이제 건강하실 때 암보험을 이분이 한 2천 정도밖에 안 갖고 계셨었거든요. 진단받으면 2천만 원 나오는 거. 2천만 원 나오는 거.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2천만 원 받으면 그닥 크게 쓸데가 별로 없죠. 네. 그래서 제가 한 8천만 원 제한한 적이 있는데 암 진단비를 8천만 원 정도 더 준비해라. 네, 제한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본인이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의료인이다 보니까 그닥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이제 병실에 계셨을 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했을 걸. 그때 더 할 걸. 할 걸. 그렇게 했었는 그런 아쉬움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분은 질병 후유 장애로 이제 종신보험 그때 납입 면제 받고. 다행히 아쉬운 거는 이분이 질병 후유 장애 특약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추가적으로 제가 보험금을 지급하지는 못했어요. 손해보험 상품으로 뭐 질병 후유 장애 이런 준비는 그때는 안 하셨던 거네요, 이분이. 네. 저는 이분을 통해서 처음 장기 요양 진단금을 지급 사례가 생겼고. 근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장기 요양 등급을 인정받으면 원기 요양 급여금이죠. 그런 주는 보험이 대부분 손해보험 상품들이 많지 않나요? 네. 그거는 김영미 선생님이 보내셨던 건가요? 아니, 이건 제가 보내는 건 아니고 이분의 전체적인 보장 분석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이 손해보험사 간판을 한 손해보험회사에 보험을 갖고 계신 게 있었어요. 1 내지 3등급짜리 나오는 1,000만 원짜리 가입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장기 요양 등급으로 1에서 3등급 사이를 인정받으면 1,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는? 그걸 이제 저도 이제 요즘 이제 많이 간병보험, 치매보험 뭐 이런 게 많이 요즘 이슈화돼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닥 많이 판매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케이스도 없었고 이래서 이게 이제 지급 프로세스도 사실은 제가 잘 몰랐는데 이분을 통해서 제가 건강보험공단에 뇌경색 진단서하고 장기요양 신청서를 이제 접수를 하고 나니까 이제 간호사가 방문을 오더라고요. 와서 이제 상태를 확인도 하고. 상태 확인하고 다행히 이제 판결 난 게 이제 장기 요양 인증서라는 게 나와요. 저 처음 봤어요. 이제 이런 케이스는 장기 요양 인증서에. 아니, 그거 본 보험 세일즈 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걸요?
아마 이제 아마 네. 지급 네. 뭐냐면 저도 뭐 예전에 보험사를 좀 오래 했지만 보험금 청구는 기본적으로 원래 원칙은 소비자가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대부분은 그래도 담당하시는 설계사분들이 계시면 서류만 받아다가 전달받아서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이렇게 하신 경우가 많은데 그 장기요양 등급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어떻게 받는지도 다 도와주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전체를 다 아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장기요양 등급을 가지고 선생님이 판매도 안 했던 보험회사한테 장기요양 등급에 관련된 보험금 청구까지 도와주신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분은 질병후유장애 뇌경색으로 인하여 55% 진단받으면서 종신보험 납입 면제 받았고 그 다음에 장기요양 3등급에 해당하는 진단금 1,000만 원 1,000만 원 받으셨고 예, 지급할 수. 그러면 뇌경색 진단 특약 이런 것도 없으셨어요? 뇌경색 진단금은 2,000만 원 받으셨어요? 예, 예. 네. 그렇지. 뭐 보험을 암진단 2,000, 뇌경색 2,000 전부 다 조그맣게 갖고 있었고 다행히 이분은 또 의료 실비를 2개 갖고 있었던 케이스예요. 실비를? 네. 보통은 중복보장이라고 해서 뭐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네. 뭐 어떻게 2개를 다 갖고 계셨어요, 그분은? 3,000만 원에 통원비 10만 원 나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5,000만 원에 통원비 30만 원 나오는 거 2개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각각 다른 회사에? 아니 같은 보험사에. 같은 보험회사에? 예, 예. 베스 보험사에 그렇게 갖고 있었는데 온 가족이 그렇게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알고 가입시켰는지 아니면 모르고 가입시켰는지는 몰라도 한때 우리가 전산이 그리고 같은 보험사면 전산이 호환이 돼갖고 알 텐데 알고 가입하셨겠죠. 아마 그게 네. 보상 한도를 키워주려고 네. 2개 하신 것 같은데 네, 네. 뭐 중복보장은 안 되지만 보상 한도를 키우면 2개 합쳐서 그만큼 한도가 늘어나는 거니까. 네, 네. 근데 이분 케이스는 병원비가 상당히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왜냐면 네. 암으로만 끝난 게 아니니까. 네, 네, 네. 그러면 실비보험 갖고 계신 게 되게 2개 갖고 계신 게 효자였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제 처음 가입할 당시에 초기에 이제 암 진단 받았을 때 전체적으로 가족 보험을 한번 볼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배우자님께서는 좀 불편했어요. 똑같은 거 2개 갖고 있는 거를 불편하셨는데 그렇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이분이 장기적으로 이제 입원하다 보니까 한도가 오버되고 면책 기간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고마워하더라고요. 어쨌든 물론 뭐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돈 낭비 아니냐, 쓸데없이 2개 갖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셨을 네, 맞아요. 텐데,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재활병원도 6개월 네. 이상 계셨고 틈틈이 한방병원도 가서 뭐 치료도 받으셨고 했는데 네, 네, 네. 그 와중에도 무슨 사고를 또 당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재활병원에서 퇴원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오셨죠. 대구로. 네, 대구로 와가지고 이제 서울에 이제 정기검진, 암진단, 정기검진 다니셨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보행이 많이 불편하다 보니까 그렇죠. 편마비가 오셨으니 아무래도 걸음걸이가 좀 몸도 잘 못 가누실 수 있잖아요. 예, 예. 집에서도 이제 개인 트레이너 붙여갖고 재활하시고 그리고 뒤에 이제 야타만한 야산 저기 도우미 모시고 같이 다니시고 굉장히 열심히 진짜로 재활을 하셨는데 의지가 있으셨구나. 네. 근데 안타까운 걸 그 화장실에서 미꾸라져가지고 이 고관절 골절이 돼서 근데 사실 정말로 신이 있을까? 신은 우리 한 사람한테 이렇게 그러네. 이렇게 최악의 경험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암도 왔고 네. 그 치료 도중에 뇌경색이 왔고 네. 그 재활 치료 도중에 고관절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셨네. 네, 네.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집으로 올 수 없는 마지막 사고였던 것 같아요. 다시는 고통도 불편하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가까운 인근병원에 대학병원에 가서 인공관절 삽입 수술을 했죠. 고관절에. 네, 고관절에. 그러면은 고관절뼈가 아예 좀 이렇게 다시 붙이고 이럴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셨구나. 네네, 망가지셨죠. 그럼 고관절이 망가져서 거기다 인공관절을 집어넣으면 그것도 장애입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지금 30%. 30%? 네. 당시 약관에서 장애로는 30% 인정한다는 거죠? 네, 30%. 30%.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어떤 보험을 얼마나 갖고 있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면 뭐 재장애 특약 이런 거 있었으면 그게 네. 한 뭐 예를 들어서 한 1억 있었다. 네. 그러면 3천만 원 받는 거네요. 그렇죠. 음. 이 과정에서 이분의 배우자 분이 네네네. 옛날에 탁구 치다가 그 왼쪽 손목이 골절돼서 핀 삽입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탁구를 치다가 손목이 골절될 수도 있어요? 네, 넘어져서. 아, 넘어지셔서. 네. 아, 깜짝이야. 근데 이분이 이제 사모님은 어우. 그냥 단순하게 이게 그 당시 기준으로 한 2, 3년 전에 이미 보험금 지급 종결이 된 케이스죠. 이분도. 네네네. 근데 이제 저랑 우연하게 대화하다가 이 손목 관절에 지금도 후유장애가 있다는 걸 알았고. 아, 지금도 아프다? 네. 뭐 잘 못 움직이셨나 보죠? 약간 이렇게 각도 문제도 있었고. 그렇지. 예. 핀을 넣었으면, 박았으면, 네. 이게 자유롭지 못하겠죠, 네, 그래도. 그래서 이분은 다행히 그때 제 장애를 4억 5천 갖고 있었어요. 오, 되게 많이. 네, 그래서 사모님도 10% 장애 보험금 지급했던 케이스예요. 4,500만 원 네. 손목의 그 장애로, 네네네. 뭐 잘 움직여지지 않는 장애로. 네, 네. 오. 되게 이분은 어쨌든 다양한 케이스로 다양한 보험금 지급 사례가 온 가족한테 있었던 케이스일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게 기뻐할 일은 아닌데. 네, 맞아요. 그죠? 네. 기뻐할 일은 아닌데, 어쨌든, 보험을 갖고 계신 보험으로, 네. 그때그때마다 혜택은 보시긴 했네요. 네. 그러시구나. 아마 제가 이제 종결된 케이스를 끄잡아내서 새롭게 보험금 지급 사례한 케이스죠. 그 손목의 그 장애는 이제 못 받고 넘어갔던 건데, 그쵸. 몰라서 네. 청구했으면 줬을 텐데, 그죠? 네, 근데 아니 이분은 이제 골절비하고 의료 실비만 청구한 케이스였었어요. 장애는 청구할 생각도 못 했나 보다. 몰라서 이제 몰라서, 그렇지. 네, 몰라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몰라서 청구를 못 하거든요, 사실은. 보험회사가 일부러 안 준다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네. 그런 경우보다는 더 많은 경우가 몰라서 청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못 받는 거. 이런 게 훨씬 많죠. 네, 아주 많죠. 사모님이 중간에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남편이 암은 숨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하니까 이제 자기가 장애 있는 것을 보행하는 순간 이제 우리가 고온 시선으로 뭐라 그러니까 정상인 시선으로 안 보다 보니까 자존심이 많이 상해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암 환자라는 거는 겉으로 남들이 보면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다리 절룩거리고 다리도 그렇고 뭐 편마비도 오고 하시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자존심을 무척 많이 상해했어요. 워낙 좀 지역사회에서도 당당히 살고 그랬던 분이, 건강하셨던 분이 잘 본인의 이제 당신의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걸 주변 사람한테 보여주는 게 굉장히 싫어하셨다. 그렇죠. 그게 이분한테는 그 자존심이 암보다는 그 자존심을 많이 상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암은 뭐 사람들이 모르니까 말 안 하면 되게 마음이 더 많이 다치셨네요. 그죠? 그러다가 결국은 그래서 암 치료를 잘 받고 뭐 이렇게 건강해지시는 게 아니고 결국은 암 때문에 돌아가신 경우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관절 골절되면서 이제는 이제 또 운동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몸무게가 그 당시에 좀 많이 늘었어요. 원래 이제 아프기 전까지는 자기관리가 굉장히 잘 되신 분이라서. 근데 사모님이 3년 동안 간병인을 안 쓰고 혼자 정말 다 케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 힘든 일인데. 난 그분이 더 존경스러워요. 진짜로. 아니, 가족이라도 못 하거든요, 이렇게. 그 간이 침대에 누워서 그냥 남편, 근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이제는 체중이 많이 늘어가지고 남편을 이렇게 이제 포지션 체인지, 똑바로 누워있으면 이제 욕창생이고 이러니까 포지션 체인지를 못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끝자락에 자세를 자꾸 환자분을 바꿔주셔야 욕창이 안 생기는데 나중에 이제 체력적으로 힘드셨구나. 그래서 남편분 몸무게도 늘어나고 그때 간병인을 잠깐 쓰셨더라고요. 근데 써야죠. 근데 이분이 혼자서 못해요. 저는 이분이 전업주부였었거든요. 사모님이. 근데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게 우리가 뭐 한 일주일 열흘만 병원에서 먹고 자고 해도 힘든데 그럼요. 거의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3년 동안을
대단한 거예요. 보면. 아니, 가족도 못해요. 네. 그리고 늘 보면 그냥 맑은 어떻게 표정으로. 그러지? 네. 그분 천사시다. 천사인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세상의 비바람을 안 맞고 크신 아주 고우신 성품을 갖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아무리 가족이라도 병간호를 그렇게 3년간 하신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대단한 분이네요. 결국은 뭐 암이 더 악화되셨고 고관절 문제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그럼 네. 사망하신 네.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럼 병원에 어쨌든 처음 암 진단 받고 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어쨌든 조금 뭐 되게 왔다 갔다 하신 적은 있지만 대부분은 병원에 계셨던 거네요? 거의 병원에. 아이고야. 그러니까 의료비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겠네요. 근데 또 많이 나왔고 또 이분은 그리고 또 1인실을 안 썼어요. 굉장히 여유가 있으신 분인데도 1인실을 안 쓰고 6인실을 쓰시더라고요. 여유가 굉장히 있으신데 왜 굳이 그러셨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제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기도 한 것도 있고 대형 약국을 자기가 이제 못 가니까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되니까 재무적인 문제도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는지 굉장히 일반인처럼 검소하게 병원에서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일반인에 비하면 여유가 있는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운영하시던 약국에 대한 뭐 각종 경비나 네. 뭐 이런 것들 또 가족도 뭐 생활비 들어갈 테니까요. 네네. 뭐 그런 걸 생각하다가 걱정하셨구나. 네. 규모가 아주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달 운영비 규모가 직원이 많다 보니까. 내 병원비로 다 쓰다가는 약국 경영도 힘들고 우리 집도 어렵겠구나 생각하셔서 여유가 꽤 있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6인실 병실에 계셨고 보험이라도 조금 뭐 물론 혜택을 많이 보시긴 했는데 그래서 조금 후회하셨다는 말씀이군요. 그분이 그죠. 보험을 그때 좀 내가 권할 때 좀 더 해둘 걸.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막 그 중간에 되게 S생명사의 옛날에 확정연금형을 오래전에 들어놓은 게 있어요. 네. 7.5 확정연금을 딱 개시되는 시점이었어요. 그 이제 투병생활 중에. 그러니까 옛날 연금 상품은 뒤로 갈수록 추가금 같은 게 주는 게 있거든요. 5년 단위로. 근데 월 평균 지금 250만 원 정도 나오게끔 만들어 놨어요. 오, 굉장히 준비를 잘 하셨네요. 네, 그것도 뭐 가까운 이제 주거래은행에서 추천을 해서 이제 했다고 하시는데, 근데 그분은 그 연금 수령할 때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정상인이었을 때는. 건강하셨을 때는. 네, 그리고 이제 5년 단위로 나오는 추가금이 굉장히 단위가 컸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분은 1년밖에 이거를 못 받고 이제 가셨는데, 연금 이제 개시할 때, 이제 우리가 확정으로 받을 것인지, 종신으로 받을 것인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저랑 같이 가셔서 이제 선택을 했는데, 이분은 어차피 본인이 이제 끝까지 수혜자가 못 되니까, 이제, 확정형 20년으로 선택을 해서 딱 1년 받고 가셨는데. 그러면 본인은 뭐 1년밖에 그걸 못 받지만 가족이라도 이제 앞으로 19년 남은 기간은 가족이 받으실 수 있게 그렇게 하신 거죠? 그거 보면서 사실은 이 사모님은 경제활동을 전혀 안 하시고 바깥 세상을 경제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네. 작은 것까지도 저랑 상의했었으니까 그런 거 보면 유족한테 유족을 위한 일정 부분도 이런 어떤 보험 금융 상품으로 챙겨준 게 감사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로 그분은 다 이제 납입하고 이제 연금 개시만 남아서 본인이 이거 가지고 이제 트레킹 다니고 댄스 다니고 해외 중국 댄스 치러 많이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었었는데 본인을 위해서는 정작 쓰지도 못하고. 사실 저는 그동안 연금 보험 뭐 또는 뭐 연금 뭐 국민연금도 그런 거지만 연금이라고 생각하면 얘기를 들으면 내 노후를 위해서 가입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내가 나이 들어서 경제활동 맞잖아요. 못할 때, 네. 그때 내가 쓰려고 네. 연금 가입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젊을 때, 돈 벌 때, 여유 있을 때.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 약사님 네. 이 상황을 들어보면, 네.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네. 본인이 못 쓰고, 네. 결국은 뭐, 이 경우는 사모님 위에 가입하신 거네요. 그런 그죠? 것 같아요. 사모님 위해서 네. 들어주신 거가 되는 네. 거네. 네. 이게 참 보장성 보험만 그런 게 아니군요. 생명보험만, 사실 생명보험이 그거잖아요. 네. 내가 쓰려고 가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당하면 네. 내 가족이 보호받게 하려고 가입하는 거잖아요. 네, 생명보험이. 네. 연금보험도 그런 기능이 있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다행히 건강히 그분이 오래 사셨으면 그 약사님 본인과 물론 사모님하고 같이 노후를 즐기며 사실 때 도움이 되셨을 텐데 불행히도 그러지 못하셨고 그래도 가족에게는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네. 준비를 잘 하신 거네요. 그래도. 네, 굉장히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20년 동안 매월 250만 원씩 1년이면 3천이고 약 6억 정도. 실제적으로 이분이 종신형 연금을 받게 됐다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사모님은 굉장히 감사해하고 남편한테 이제 경제력이 없이 혼자 남겨져 있고 이제 결혼 안 한 아들 하나 있고 물론 딸은 출가했지만은 모셔야 할 부모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남편이 남겨주고 간 그 연금보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유, 그 두 분이 서로 많이 사랑하셨네요. 네. 병간호 하시는 것도 그렇고. 저는 그때 이제 사모님이 병원에서 3년 동안 케어하는 거 보고 저렇게 긴 병에 배우자가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많이 없을 거예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 있잖아요. 네. 저도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많이 오랫동안 투병하시다가 이제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그때 제가 알았어요. 제가 효자가 아니라는 걸. 참 이게 네. 돈을 가지고 병원비를 충당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네. 옆에서 그게 그 긴 시간 동안 그 병실에서 간호한다는 건 이거는 자식도 못해요. 정말. 이거는. 근데 부모는 하더라고요. 자식이 아프면. 네. 근데 배우자, 글쎄요, 배우자도 해주면 좋은데. 근데 그분은 아이고. 표정 관리도 표정도 늘 밝았어요. 어떻게 배우자분이요? 네. 어우, 그러시구나. 제가 그분을 통해서 이 가족을 통해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많이 성장한 계기도 되지만은 몰랐던 것을 그 가족을 통해서도 제가 배운 게 있어요. 그러세요. 네. 그 약사님과 그 가족분이 겪었던 어찌 보면 발생하지 말아야 될 불행이 닥쳐온 건데 어느 드라마에서 그런다는 얘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착하고 훌륭한 사람들에게도 불행은 찾아온다고 그럴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그 약사님 그 경우를 좀 보시면서 그 상황을 보시면서 우리가 하는 일 고객들에게 보험 걸 컨설팅하고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어떻게 가입하시는 게 좋다 이런 걸 이제 권해주셔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좀 그 업무 관련해서 느끼신 점은 없으셨어요? 이게 보면 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시작을 해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일은 되게 남의 인생 전체를 관여하는 일이거든요. 인생에 개입하는 일이다? 네. 그 사람 인생의 리스크를 매니지먼트 해주는 일이잖아요. 되게 중요한 건데 네.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정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런 케이스가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도 제가 처음 경험했지만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침상에 누워있을 때 자존심을 지킬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우리 일이 아닌가. 저는 고객이 건강할 때가 아니라 네. 고객이 많이 아프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모습이 됐을 때 네. 이렇게 병을 낫게 할 수는 없어도 그 네. 자존심을 지키도록 해주는 게 네.
그런 준비를 하게 만들어주는 것, 도와주는 게 네. 우리가 하는 일이다. 네. 보호민이 할 일이다. 네. 네, 이분은 사실은 저한테 컨설팅 받은 거는 가족들 것만 저한테 컨설팅 받았어요. 네. 본인 거 종신보험 하나, 사망보험금만. 나머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 받는 생존보장은 오래전에 이제 다른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케이스고, 네. 제가 해드린 거는 그 보험금 지급 사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급의 도움을 제가 끝까지 다 도와준 케이스예요. 다른 회사에 가입한 것까지? 네, 모두.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들은 좀 마음을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아, 미안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되게 많이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다 가입한 것도 아닌데 이것까지 몽땅 다 이렇게 해주니까 미안해 하셨구나.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 장기 입원하다 보면 계속 이제 끊어서 가입을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료도 많고, 그리고 이제 한 보험사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보험사 있다 보니까. 실비도 청구해야 될 거고, 장애도 청구해야 될 거고, 장애는 또 장애 진단서 또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 이제 과정을 전혀 뭐 살림만 하시는 사모님이 알 리도 없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분이 또 막 되게 불편해 하니까, 제 마음도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이거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인연을 맺었으면, 네. 처음부터는 나중에 정말 이 사람들이 힘들 때, 리스크가 생겼을 때, 제가 그 사람들의 손이 되고 발이 될 수 있게끔 제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정말로 최대한 보험을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입시킬 때 좋은 거 가입시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은 고객이 정말 병상에 누워있거나 힘들거나 그랬을 때 보험금을 잘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그걸 챙겨주는 일이다. 네. 그게 더 중요한 일이다. 네. 그러니까 뭐 아까 중간에도 얘기했듯이 뭐 사모님의 장애진단금 이것도 묻혔던 보험금이고 본인의 암진단, 뇌경색 진단금, 그 다음에 질병후유장애, 그 다음에 장기요양 간병, 그 다음에 후유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큰 거고 중간중간에 이제 소소한 것도 굉장히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뭐 입원도 있을 거고 뭐 수술도 있으셨고 이 과정에서 이제 제가 도움을 드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많이 불편해했고 고맙지만 불편한 거지.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일정 시간 지나니까 가족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받고 제가 근데 속사정 다 봤으니까 네. 아프고 누워있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울기도 하고 병실에서 같이 울고 그랬어요? 환자분하고? 네, 같이 울기도 하고 또 이런 얘기는 여기서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우리 둘밖에 없는데 뭐 그래요? 어느 날은 한 여름 이맘때였어요. 퇴근길에 비가 막 오는 날이었는데 한번 병실에 와달라고 전화가 와서 사모님이 네. 전화하셨구나. 전화가 와서 안 좋은 일이 있나 이래서 알겠다고 해서 갔는데 휴가 언제 가시냐고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때 사모님이 지금도 기억해요. 근데 휴가 좀 다녀오시라고. 휴가? 네. 근데 휴가는 뭐 우리 일은 사실은 맘먹으면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휴가는 따로 아직 계획한 건 없고 그랬더니 그때가 여름이셨구나. 네, 여름이죠. 딱 이맘때였었어요. 지금. 근데 그 사모님께서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때는 정말로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이 봉투를 주시는데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근데 이제 결국은 약사님이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너무 많이 의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마음 좀 편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인데 봉투를 주니까 마음이 불편한데 그때 이제 약사님 입장이나 배우자님 입장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봉투가 저분들한테 내가 받으면 편하면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내 마음 편하자고 안 받는 게 낫다 할까 이런 고민을 잠깐 하다가 그래 이제 저분이 쾌차하시고 함께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일단은 받았어요. 근데 오는 길에 되게 많이 울었어요 진짜로. 근데 눈물이 왜 나셨을까? 아니 그분 입장에서도 환자 입장에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배우자 입장에서도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제 입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이런 어떤 대가나 이런 걸 바라서 비 오는 날 가고 사실은 계약하고 나면 우리가 가는 거는 다 우리의 비용이 이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서울 가면 서울 가야 되고 시간도 그렇고. 네, 시간도 그렇고. 예.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보니까 그 새마을공고에서 이렇게 묶은 띠지 그대로 그냥 받아갖고 와가지고 서랍 속에 화장대 서랍 속에 넣어놓고 정말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가 없더라고요. 띠지가 등장하면 적어도 네. 최소 한 장인데. 네, 만 원짜리로 근데 100장. 네, 만 원짜리로 이렇게 해갖고 주셨는데 많이 주셨다. 그것도 이제 본인 약국에 그 봉투에 담아가지고 주셨더라고요. 그건 그냥 그런 건데 가족한테 주는 건데 마음이. 저는 그래서 그냥 저분의 마음을 편안하기 위해서 치료에 도움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일단은 받았고 그리고 그분한테도 햇빛 날 일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쾌차하시면 함께 옛날 얘기하면서 이 자금을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뒀는데 점점 갈수록 이제 계속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사망까지 하게 되셨는데 마침 사망하시고 난 후에도 어느 날 보니까 그 돈이 서랍 속에 있더라고요. 근데 마침 백혈병 소아암 돕기 후원회에서 저한테 그때 골프 행사가 있다고 기부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약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네, 다음에. 그때까지 안 쓰셨네. 네, 작년이에요, 그게. 작년 여름에. 코로나 때문에 4월에 있어야지 맞는데 이 행사가, 가을쯤 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다른 사람 지인을 통해서 그 봉투를 그대로 담아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사모님한테 제가 보냈죠. 그 메시지를. 그때 비 오는 날 저한테 주신 봉투 기억하시냐고. 쏠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어디 좋은 데 써야 될 것 같다고 이러면서 메시지를 보내고 그 소아암 백혈병 골프대회에 제가 그걸 기부를 했어요. 했는데 이제 그쪽에서 관계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소아암 백혈병 뭐 어린이 돕기 그 단체에서. 네. 사실은 이 약사님이 그 백혈병 소아암 돕기에 정기적인 후원자였었는데. 약사님이. 그러니까 계속 이제 연락도 안 되고 후원금도 끊기고 이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래 우리가 사망하게 되면 그 계좌를 못 쓰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자동이체되어 있던 후원금도 안 나가고 사망하면서 자동적으로 후원이 끊겼구나. 예, 끊기고 핸드폰도 이제 끊기고 이러다 보니까 연락이 안 됐었는데 돌아서 이렇게 왔네요 이러면서 지금 참 그 인연이네요. 네. 2년이네요. 그런 약사님이 거기 후원자인지를 모르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모님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눈물 짓더라고요. 그냥 그런 의미로 드린 건 아니고 요긴하게 쓰시라고 드린 건데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잘 쓰셨네요, 제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잘 쓰신 거지. 제일 잘 쓰신 거지. 네. 그걸 제가 봐도 그건 받는 게 맞고요. 네. 왜냐면 주시는 분의 성의가 있으니까. 근데 받아서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이제 받아서 술 사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거를 감히 쓰지 못하고 갖고 계셨던 거잖아요. 네. 그대로 봉투채. 네. 뭐 그 띠지 풀르지도 않고. 네. 근데 그 봉투 그대로 후원금을 내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후원금 받은 단체가 약사님이 원래 정기적으로 후원하던 단체였다. 네. 야, 이건 뭐 영화인데요. 그래서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인연이고 영화고 그러네요. 그리고 뭐 또
이분하고는 정말로 여러 가지 잊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3년 동안 제가 밀착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제 일생에 지울 수 없는 분인 것 같아요. 우리 일을 하는 거, 그러니까 고객에게 보험 컨설팅을 해서 보장을 리스크 해제를 잘 권하고 그런 방법을 알려주고 이 일이 좀 다르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약사님과 그런 일을 겪으시면서. 네. 정말로 아주 중요한 일을 내가 하고 있고 누군가한테는 잘못 컨설팅이 되면 인생이 삶이 찌그러질 수 있는데 누군가한테는 정말 큰 언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모르면 보험금이 묻히는 거거든요. 모르면 청구 못하니까 네, 소비자는. 묻히는 거. 그래서 경쟁력 있는 컨설턴트가 되려면 그거는 나의 개인적인 어떤 영업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자기가 모집한, 자기가 컨설팅한 고객들은 끝까지 케어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스터디를 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공부도 많이 해야 된다. 네. 모든 직업이, 뭐, 저도 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사회생활 하면서 겪어보면은, 모든 직업이 그런 것 같아요. 직업 자체에 귀천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그 직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달라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냥 돈 때문에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자존감을 얹어서 가치를 찾으려 하는 거고, 또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냥 고객에게 좋은 거 권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걸로 끝인데, 세일즈 했으니까 끝인데, 이 보험 세일즈라는, 이 보험 컨설팅이라는 이 업은 고객의 어떤 정말 힘들고 아프고 다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고객이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까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보험도 그런 거거든요. 그냥 가입시켰다고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도 할 게 많은 거죠. 네. 저만 해더라도 뭐 장기요양 등급을 공단으로부터 어떻게 받는지 저도 안 해봤거든요. 네. 그냥 뭐 약관 맨날 연구하고 판례는 보지만, 네,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런 태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시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병원도 찾아가시는 거고, 의료 기록도 보시는 거고. 그렇군요. 아, 좋은 말씀이네요, 정말. 버벅거리면서 말한 것 같아요.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이거는 사실은, 저는 오늘 좀 그런 걸 느꼈는데, 이런 거는 소비자분들만 소비자들이 아시는 게 중요한데, 그 전에 보험 세일즈 하시는 분들, 아직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라면, 그분들에게 더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의 자존심과 자존감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열심히 고객과 교류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컨설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고객이 좀 뭐 예기치 않은 불행한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권했던 보험 상품, 보험 플랜이 고객을 잘 케어해주고, 그래서 더 질 좋은 어떤 의료 서비스도 받고, 남겨진 가족에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장치가 잘 되어 있다면, 그것까지 잘, 받게 마지막까지 다 도와드리는 게, 그게 컨설턴트인 내 자존심이다. 네. 내 자존감이다. 네. 이런 건 보험 세일즈 처음 하시는 분들, 뭐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걸 배워야죠, 이런 걸. 뭐, 설계를, 뭐, 값싸게, 뭐, 좋은 거 설계해준다. 이건 사실 부차적인 거예요. 이거는 스킬이고, 그런 거는 뭐, 시간 지나면 누구나 다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마인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런 게 제가 생각하는 보험인의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으로 이제 이 코너를 제가 하나 만들었는데, 맨 처음 찾아온 게 이제 김영미 선생님이고, 이 코너 취지에 가장 적합한 분을
맨 처음에 인터뷰하게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감사하고요. 좋네요. 제가 생각하는 보험이 뭔지, 보험인이 뭔지 경험으로 충분히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이런 아유. 기회를 통해서. 아니, 정말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그런 어떤 자존심 있는 영업, 고객한테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 자존심이 나의 자존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업을 그런 자세로 영업했으면 이 보험업계가 타인이 보는 시선이 좀 더 좋은 시선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아까부터 만지고 막 자꾸 만지시던데 아, 그래요? 이게 혹시 그 약사님한테 보내드리고 뭐 그랬던 보험 상품의 약관인가요? 네, 맞아요. 여기는 이런 거 보시다 보면 좀 감회가 남다르시겠다, 그죠? 네, 옛날 생각도 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상품 설명할 때 과거 기억도 생각이 나고 공부를 뭐 어마어마하게 하셨네요. 아니요. 밑줄 쫙, 이 정도면 서울대 가셨겠는데? 네, 학교 다닐 왜 그러세요?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안 학교 다닐 때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아, 예. 그럼 급하게 이 얘기는 마무리하고. 네네네네네. 아무튼 제가 오늘 기차 타고 천안 내려왔는데 아유 뭐 너무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람 있고 좋은 말씀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보험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다른 것도 제가 좀 부탁드려 또 올게요. 아, 네. 네. 얼마든지. 제가 영광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럼 네. 오늘 윤용찬 TV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